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존배기출특강 3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2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반복돼서 계속 나옵니다. 기출문제만 정복하셔도 민법에서 금방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02번 계약 성립 파트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승낙 법적 성질을 시험에 해마다 물어봅니다. 청약 승낙은 자동 판매기를 대입하세요. 자판기를 대입하면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OX 뭘까요? 그러니까 자판기는 뽑아달라고 청약하죠. 그때 청약은 가격이 써있죠. 뭐 커피 300원, 고급 커피 500원 써있잖아요. 확정적 맞습니다. 이건 좀 어렵게 내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OX 뭘까요? O 맞습니다. 자판기 반드시 격에 써 있잖아요. 안 써진 거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정적 맞습니다. 다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고.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OX 뭘까요? 자판기에 언제까지 뽑으라고 가격이 꼭 써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안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안에 옵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 빨강색 박스 기간 정해야 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뭔지 몰라도 무조건 틀립니다. 기간 정해야 한다 X라고 꼭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럼 승낙으로 오셔가지고 아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하죠.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할까요? 그럼 여기서 승낙이 뭘까요? 자판기 승낙이란 동전 투입해서 커피를 뽑는 거죠. 그럼 동전이 자 500원 내야 돼요. 그럼 500원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옵니다. 반드시 동전 투입구에 넣어야 돼요. 그 자판기도 두 대입니다. 오른쪽에 돈 넣고 왼쪽 누르면 커피 나옵니까? 누가 봐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넣으면 오른쪽을 눌러야 돼요. 따라서 승낙은 그 자판기입니다. 옆 자판기 X, 불특정 다수인 X, 그 자판기 그 청약자에게 해야 돼요. 옆 자판기 X입니다. 자판기를 잘 대입하면 실수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승낙의자에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합니다. 자, 그럼 청약의 상대방 을은 갑의 청약을 받았죠. 그럼 을은 그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갑에게 회답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 있으면 눈 뜨고 못 다닙니다. 우리는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뽑아달라고 청약합니다. 그럼 버스 다 보내고 안 마셔 50번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회답할 놈 없다. 우리는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청약자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내 청약에 이유가 없으면 내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해서요. 그럼 이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 말에 구속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그럼 계약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하지 않는다. 개무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응하지 않아도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 판례를 아래처럼 이해해 보세요. 청약자 감남, 을이 여자요. 감남과 을녀입니다. 감남이 을녀에게 내일 오후 3시에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요. 물려가 깜짝 놀라겠죠. 그 물려가 이 말에 구속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갑이 뭐라고 말하든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나가서 꼭 미쳤냐고 빰 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그럼 둘이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귄다 안 사귄다. 그래서 이 감남 을려 사리로 이해하시면 실수 없이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이어서 528조 자 1항 내용 보겠습니다. 자 1항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음 연차 때 승낙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근데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30조입니다.
다음 발신주가 있는데 무채발, 격승발 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두 달주의인데 발신주의가 우리 시험법이 두 가지입니다. 무채발이 민법 총칙,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 격승발은 지금 계약법,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 2531조입니다. 그래서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또는 발송할 때 성립한다. 격승발, 격승발 외우세요.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격승 아니면 다 두 달주의입니다. 격지자 간의 청약은 무조건 두 달주의예요. 대화자 무조건 두 달주의, 격승 아니면 무조건 두 달주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무채발, 격승발, 무채발, 격승발입니다. 자, 청약 승낙에 이어서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죠. 의사실현과 교차 청약이 있습니다. 의사실현은 말 그대로 실현된 때,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인시간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네요. 근데 여기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은 안 했지만 유료 주차장에 주차했단 말은 주차비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10시에 주차해서요. 근데 관리인이 외출하고 와서 내 차를 11시에 인식했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럼 나는 주차비 언제부터 내야 할까요? 10시, 10시죠. 인시간대가 아니라 주차한 때,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532조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세에 위하여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럼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있는 때, 주차한 때입니다. 인식한 때 X, 안 때 X예요. 그때 성립합니다. 다음 교차 청약은 청약이 두 개입니다. 그럼 청약은 무조건 두 달주의죠. 아까 격승 아니면 다 두 달주의. 예를 들어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에 편지를 보내요. 5월 1일날 보내서 5월 6일날 도달합니다. 근데 을도 3억에 팔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도 청약이네요. 5월 3일날 보내서 5월 7일날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말은 안 했더라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놀랄까요? 을이 5월 6일날 놀래겠죠. 어머, 갑이랑 나랑 같은 생각하네. 그러면 갑은 언제 놀래요? 5월 7일. 그럼 둘 다 청약이라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도달주의, 이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533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약의 청약 승낙 옳은 겁니다. 1번 격지자 간 청약은 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원칙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하려면 도달 전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심으로 이렇게 맞았는데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죠. 아까 불특정 다수인 가능했죠. 3번이 민법 총칙에 공부한 111조입니다. 청약자, 즉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유효입니다. 유효죠?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래도 발송할 때 멀쩡했죠. 유효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4번이 격승발,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할 때 성립하죠.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효력은 상실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528조입니다. 2번 청약 승낙 틀린 겁니다. 1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죠. 2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두 개 헷갈리면 안 되겠죠. 3번 청약 승낙 각각 발송 시간이라 다 두 달주의죠. 그러니까 격승발 빼고 다 두 달주의입니다. 답은 쉬운 데 있었네요. 4번이 529조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기간 맞아요. 상당기간 내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효력이 있습니다. 5번이 530조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 없다고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부터 연착 때 이제 연착 때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 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530조 맞습니다. 앞부분 지우라 그랬죠.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청약 승낙 틀린 겁니다. 이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합치가 당사자일지 객관적 합치가 내용이 답치해야 돼요.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528조 또 나왔죠.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승낙돈지 받지 못한 때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3번이 중요한 거 아닌데 정답이라 그냥 풀어보는 겁니다. 3번은 몰라도 됩니다.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 그럼 계약 본질적 내용을 불합의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럼 성립도 안 했으니까 그 뒤편에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죠. 무효 취소 X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립해야만 무효 취소가 나온 거죠. 근데 3번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4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가능하다 했죠. 5번 격지자 간 계약에서 청약이네요. 그럼 도달주의죠. 승낙만 발시인지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았어요. 격승발 아니면 다 도달주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즉 자판기에 동조만 투입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맞습니다.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유인입니다. 꼬시는 거죠. 광고 보면 꼭 사야 됩니까? 안 그런 거죠. 그냥 꼬시는 유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 유인입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그럼 청약은 도달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 맞았죠. 이렇게 534조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새 청약으로 봅니다. 5번 아까 봤던 판례죠.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그냥 개무시하라 그랬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민법상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이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할 수 있죠. 이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합니다. 철회 가능하려면 도달 전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3번은 격승발 보입니까? 격승발 맞아요. 4번 또 나왔죠.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유효입니다. 유효죠? 그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래도 유효죠. 유효라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대로 유효.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개무시하면 되죠. 개무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도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 건 아니라 그랬죠. 아까 둘이 안 사귄다 했죠. 안 사귄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청약 옳은 겁니다. 1번 불특정 다수된 청약 가능하다 했죠. 2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죠. 도달하여 그 여력이 발생하면 이제 청약자는 철회할 수 없다. 철회는 도달 전에만 해야 됩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그럼 청약은 다 도달주의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죠. 도달주의. 4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유인이라 그랬죠. 다음 5번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 중요합니다. 정답 지문이라 읽어보는 겁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한대요. 견적서를 제출하면 견적서를 받은 상대방은 꼭 계약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견적서 보고 계약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견적서를 제출한 행위는 청약이 아닙니다. 청약 유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가격에 공사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게 견적서 제출이에요. 그럼 청약 유인이죠. 이제 상대방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죠.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7번은 이제 문제가 가불병 나왔습니까? 이렇게 가불병 나오고
문제가 길잖아요. 지금 여기서 3줄이지만 시험지로 가면 좁아져서 5줄 이상이 됩니다. 문제 안 읽고도 그냥 1, 2, 3, 4, 5 읽으면 답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7번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것이라고 이것만 확인. 그럼 1, 2, 3, 4 읽어볼까요?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맞았죠? 청약은 도달리.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유효. 사망했네요. 그래서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네요. 이렇게 문제 안 읽고도 답이 나온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우린 답은 찾았으니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7번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 X주택을 을에게 5억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이 을에게 5월 1일 도달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도달한 때 맞고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청약자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 승낙기간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개무시하라 했죠. 개무시. 상대방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아까 감나물려 안 사귄다 그랬죠. 안 사귄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어요. 안 사귄다. 4번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문제에서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정했는데 지났네요. 5월 15일 날 승낙했네요. 이게 연착 때 승낙이에요. 갑은 을이 새 청약 맞아요.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승낙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연착 때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본다. 그 530조 내용입니다. 이제 5번은 미쳤죠? 미쳤어요.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미쳤죠? 아예 그냥 50원으로 읽지. 뭐 하려고 5천만 원 읽어요? 5천원 읽지. 그 다음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여도 당연히 계약 성립 안 되죠. 미쳤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8번도 자, 갑을병 나왔죠. 근데 문제가 길잖아요. 이건 여러분 시험지에 6줄이 넘습니다. 그러면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이제 틀린 것을 고르라 했죠. 기억 니은틱 읽어봐요. 기억. 갑이 20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그럼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죠? 도달 전.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아직 모르겠네요. 근데 문제 내는 걸 봐서는 도달한 후에 철회한 걸 모르겠죠? 근데 아직은 기억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니은 을이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했네요. 뭐 격승발이겠죠? 발송하여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도달하면 갑과 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죠? 보낸 날 20일 날 성립한다. 기억은 좀 이따 틀렸다고 봐요. 니은이 20일 날 성립합니다. 니은은 확실히 틀렸어요. 디귿 을이 2022년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 아까 조건을 붙여 승낙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새 청약 분달했죠. 그래서 그 뒤에 을의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 맞았네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았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럼 틀린 거라 니은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디귿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니은 있고 디귿 없는 게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2번, 3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만 보면 되네요. 그럼 자, 8번 문제 보세요.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신 소유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 청약에 대한 회신을 22년 10월 5일까지 그걸 요청하였다. 승낙기간을 줬네요. 갑의 청약 편지는 22년 9월 14일 발송되어서 22년 9월 16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기억 보세요. 기억. 이제 처리는 도달 전에만 가능하죠. 기억. 갑이 22년 9월 23일 도달한 후네요. 파란색 글씨 문제에서 도달한 후 가신의 청약을 처리할 수 없죠.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죠. 철회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잃지 않는다 이죠.
철회가 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약 성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